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리버파드의 오토디스포즈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플러터 앱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겪는 메모리 문제를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어드리고 초급 개발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예제를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오토디스포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메모리 누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오토디스포즈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페이지별 상태 관리 방법을 배웁니다. 레프, 키퍼라이브, 안디스포즈 콜백 활용법도 다루고 타이머와 컨트롤러를 정리하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코드 예제와 함께 메모리 사용량 비교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토디스포즈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리버파드의 오토디스포즈는 프로바이더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상태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으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으로 메모리가 정리됩니다. 둘째, 리스너 기반으로 생명주기가 관리됩니다. 셋째, 이를 통해 앱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정리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메모리 누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플러터 앱을 오래 사용하면 점점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미 닫은 화면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10개 열었다 닫으면 10개 화면의 데이터가 모두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앱 성능이 저하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누적되어 증가합니다. 결국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고 심하면 앱이 강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디스포즈가 필요합니다. 오토디스포즈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는 마지막 리스너가 제거될 때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리스너란 해당 프로바이더를 구독하고 있는 유젯이나 다른 프로바이더를 말합니다. 화면이 닫히거나 유젯이 디스포즈 되면 리스너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바이더의 상태가 자동으로 정리되죠. 다시 해당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리스너 기반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간 기반이나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리스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명주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퓨처 프로바이더에 오토디스포즈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퓨처 프로바이더,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면 자동 정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내부에서 API를 호출해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레프 안디스포즈 콜백입니다. 여기에 프로바이더가 정리될 때 실행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정리되었다는 로그를 출력하고 있네요. 화면을 벗어나면 이 프로바이더의 상태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메모리도 해제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페이지별 상태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페이지별 상태는 해당 페이지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벗어나면 그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오토디스포즈는 이러한 일시적 상태를 자동으로 정리하여 메모리 누수를 방지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각 페이지의 상태가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페이지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많은 화면을 오가는 앱에서 이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페이지별 상태 관리 패턴 코드를 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전용 프로바이더입니다. 퓨처 프로바이더, 오토디스포즈 팹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팹리 마더파이어와 함께 사용하면 각 상품 아이디별로 독립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해당 상품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레프 안디스포즈에서는 상품 아이디와 함께 정리 로그를 출력하고 있네요. 아래 위젯에서 사용할 때는 레프 와치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닫을 때 해당 상품의 데이터만 정리됩니다. 다른 상품의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번에는 레프 키퍼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재사용되는 데이터는 매번 새로 불러오는 것보다 캐싱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레프 키퍼라이브를 호출하면 오토디스포즈 동작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프로바이더가 계속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핵심은 조건부 캐싱입니다. 성공한 데이터만 유지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재요청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키펄라이브의 조건부 캐싱 패턴 코드를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프로바이더입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API를 호출해서 검색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if문입니다. 결과가 비어있지 않을 때, 즉 성공한 경우에만 ref 키펄라이브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 데이터는 캐싱되어 다음에 같은 검색어로 검색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블록에서 리스로 합니다. 이 경우 키펄라이브가 호출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다음 접근 시에는 새로 API를 호출하여 재시도하게 되죠. 안디스포즈 콜백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f 안디스포즈는 프로바이더가 정리될 때 실행되는 콜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토디스포즈만으로는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생성한 외부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타이머, 컨트롤러, 스트림 구독 같은 것들은 명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외부 리소스는 반드시 안디스포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해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메모리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안디스포즈에서 리소스를 정리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머 프로바이더입니다. 타이머, 피리아딕으로 1초마다 틱을 출력하는 타이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f 안디스포즈에서 반드시 타이머 캔슬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프로바이더가 정리되어도 타이머는 계속 실행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러 프로바이더입니다.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안디스포즈에서 컨트롤러 디스포즈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리해야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컨트롤러 정리가 예 필수인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토디스포즈는 프로바이더 자체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생성한 타이머나 컨트롤러 같은 외부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디스포즈 콜백에서 명시적으로 캔슬이나 디스포즈를 호출해야 합니다. 타이머는 캔슬 메서드로 정리합니다. 컨트롤러는 디스포즈 메서드로 정리합니다. 스트림 구독은 캔슬 메서드로 해제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리소스 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예제로 스트림 컨트롤러 정리 패턴을 보겠습니다. 웹소켓 프로바이더입니다. 스트림 컨트롤러, 웹사키트 채널, 서브스크립션 세 가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웹소켓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스트림으로 전달하고 있네요. ref 안디스포즈에서 세 가지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서브스크립션 캔슬로 구독을 해제합니다. 둘째, 채널 싱 클로즈로 웹소켓 연결을 닫습니다. 셋째, 컨트롤러 클로즈로 스트림 컨트롤러를 닫습니다. 이렇게 모든 리소스를 정리해야 완전히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메모리 사용량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토디스포즈의 핵심 효과는 메모리 사용량의 안정성입니다.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면 화면을 여러 번 열고 닫아도 메모리가 정리되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을 열 때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 쌓입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핵심은 메모리 안정성입니다. 일정한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앱을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 적용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단위 데이터는 오토디스포즈를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페이지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자주 재사용되는 공통 데이터는 키펄라이브로 캐싱하세요. 불필요한 API 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컨트롤러와 타이머는 반드시 안디스포즈에서 정리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메모리 문제 없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종합 실무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 상세 프로바이더입니다. 오토디스포즈와 팹리를 함께 사용해서 주문 아이디별로 독립적인 상태를 관리합니다. 페이지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프로필 프로바이더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는 자주 사용되므로 ref 키펄라이브로 캐싱합니다. 세 번째는 폼 컨트롤러 프로바이더입니다.
안디스포즈에서 컨트롤러 디스포즈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메모리 효율적인 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의 생명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지막 리스너가 제거되면 즉시 디스포즈되며 다시 사용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두 번째, 화면이 닫히면 무조건 디스포즈되며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돌아와도 재생성된다. 세 번째, 레프 키펄라이브를 호출하지 않으면 프로바이더 생성 후 5분 뒤 자동으로 디스포즈된다. 네 번째, 앱이 메모리 부족 상태가 되면 OS에 의해 자동으로 디스포즈되는 구조이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마지막 리스너가 제거되면 즉시 디스포즈되며 다시 사용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된다가 정답입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는 마지막 리스너, 즉 구독자가 제거될 때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화면이 닫히거나 유제디 디스포즈되면 리스너가 제거되고 이후 다시 해당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는 시간 기반이나 OS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리스너의 존재 여부에 따른 생명주기 관리 방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유저 프로바이더가 디스포즈되지 않고 계속 메모리에 유지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프 키펄라이브를 호출한 후 사용자가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두 번째, 퓨처 프로바이더가 아직 펜딩 상태일 때 유제디 디스포즈되는 경우. 세 번째, 레프 안디스포즈, 콜백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닫았을 때. 네 번째,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를 와치 대신 리드로만 접근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레프 키펄라이브를 호출한 후 사용자가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가 정답입니다. 레프 키펄라이브를 호출하면 오토디스포즈 동작이 비활성화되어 프로바이더가 계속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펜딩 상태에서도 디스포즈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안디스포즈 콜백 등록 여부는 디스포즈 실행과 무관합니다. 리드로 접근하더라도 리스너가 없으면 디스포즈됩니다. 키펄라이브는 캐싱이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지별 상태 관리에서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각 페이지의 상태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페이지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 두 번째, 페이지 간 이동 시 애니메이션 성능을 향상시켜 부드러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 세 번째,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빌드 컨텍스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네 번째, 프로바이더의 초기화 시간을 단축시켜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 무엇이 핵심 이유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각 페이지의 상태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페이지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별 상태는 해당 페이지에서만 유효하며 사용자가 페이지를 벗어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토디스포즈는 이러한 일시적 상태를 자동으로 정리하여 메모리 누수를 방지합니다. 애니메이션 성능, 빌드 컨텍스트 에러, 로딩 속도는 오토디스포즈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의 자동 정리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레프 안디스포즈, 콜백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리소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와치하고 있는 다른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 두 번째, 스트림 컨트롤러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같은 컨트롤러 객체. 세 번째, 타이머 피리아딕으로 생성한 주기적 타이머. 네 번째, 외부 API나 외부 서킷 같은 네트워크 연결. 어떤 것이 수동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와치하고 있는 다른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는 수동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가 와치하는 다른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는 리버파드의 자동으로 구독을 해제하고 정리합니다. 개발자가 수동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컨트롤러, 타이머, 네트워크 연결은 다우트와 플러터 런타임 리소스이므로 명시적으로 디스포즈, 캔슬, 클로즈 해주어야 메모리 누수와 리소스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실무에서 쇼핑몰 앱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구현할 때 다음 중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용자가 자주 재방문하는 베스트셀러 상품 목록 데이터. 두 번째,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의 상세 정보 API 응답.
세 번째, 상품 리뷰 작성을 위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네 번째, 상품 이미지 캐러셀의 페이지 컨트롤러. 어떤 경우에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자주 재방문하는 베스트셀러 상품 목록 데이터는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은 여러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자주 재사용되는 데이터이므로 오토디스포즈 없이 캐싱하거나 래프 키퍼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특정 상품의 상세 정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는 모두 해당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일시적 리소스이므로 오토디스포즈로 관리하여 페이지를 벗어날 때 정리하는 것이 메모리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에서 래프 키퍼라이브를 조건부로 사용하는 패턴의 실무적 활용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API 응답이 성공했을 때만 키퍼라이브를 호출하여 성공한 데이터는 캐싱하고 실패 시에는 자동 정리되도록 구현. 두 번째, 사용자가 즐겨찾기를 설정한 콘텐츠만 키퍼라이브로 유지하고 일반 콘텐츠는 디스포즈. 세 번째, 디바이스의 메모리 용량을 체크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키퍼라이브를 활성화. 네 번째, 개발 모드에서는 키퍼라이브를 사용하고 프로덕션에서는 자동 정리되도록 분기. 어떤 것이 가장 실무적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API 응답이 성공했을 때만 키퍼라이브를 호출하여 성공한 데이터는 캐싱하고 실패 시에는 자동 정리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패턴은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성공한 데이터는 재사용 가치가 높으므로 키퍼라이브로 유지하고 에러 응답은 자동 정리되어 다음 접근 시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같은 사용자 설정은 별도 연구 저장소를 사용해야 하며 메모리 체크나 빌드 모드 분기는 복잡도만 증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해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10개 화면을 열었다 닫았는데 각 화면의 타이머 피리아딕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입니다. 첫 번째,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지만 안디스포즈에서 타이머 캔슬을 호출하지 않아 타이머가 계속 실행됨. 두 번째, 퓨처 프로바이더 대신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된 프로바이더 타입을 선택함. 세 번째,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지 않아 프로바이더가 정리되지 않고 타이머가 계속 동작함. 네 번째, 프로바이더를 팹리 마더파이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 각 화면의 인스턴스가 구분되지 않음.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오토디스포즈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지만 안디스포즈에서 타이머 캔슬을 호출하지 않아 타이머가 계속 실행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오토디스포즈는 프로바이더 자체를 정리하지만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생성한 타이머 같은 외부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래프 안디스포즈, 콜백에서 명시적으로 타이머 캔슬을 호출해야 합니다. 오토디스포즈만 사용하고 안디스포즈 정리를 누락하면 프로바이더는 디스포즈되지만 타이머는 계속 실행되어 메모리와 CPU를 소모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오토디스포즈 사용 전후의 메모리 사용량 비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면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가의 차이. 두 번째, 앱 최초 실행 시 초기 메모리 사용량의 크기 차이. 세 번째, 프로바이더 생성 시점의 메모리 할당 속도 차이. 네 번째, GC 실행 빈도의 차이.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화면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가의 차이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오토디스포즈의 핵심 효과는 메모리 사용량의 안정성입니다.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면 화면을 여러 번 열고 닫아도 메모리가 정리되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 메모리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초기 메모리, 할당 속도, GC 빈도는 부차적인 효과이며 장기적인 메모리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리버파드 오토디스포즈의 모든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오토디스포즈로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키퍼라이브로 필요한 데이터를 캐싱하고 안디스포즈에서 리소스를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활용하면 메모리 효율적인 플러터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8개의 퀴즈도 모두 풀어보셨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드덱이었습니다.